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실수의 범위는 좀 좁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실수인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 원래는 아는데 실수로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실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수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으로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실수가 뭐냐가 일단 그 실수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의 종류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실수라는 범위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이만큼 넓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실수의 범위는 좀 좁다 이거죠.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실수, 이게 혹은 학생 혹은 학부모 분들이 생각하는 실수. 물론 학생이 생각하는 실수의 범위가 아마 제일 넓을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범위는 좀 좁을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데 이제 어떻게 좁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수의 종류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실수는 뭐냐 하면 그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계산 오류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실수인 거예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유 없이 어떤 계산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하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잖아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답을 턱 냈는데 답이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도 놓친 거야.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놓쳐서 답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뭔가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게 우리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진짜 실수인 거죠. 예를 들면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1+1이 우리가 2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죠. 근데 얘가 3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계산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계산 실수 말고 조금 확장된 실수는 이제 실제로 진짜 실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오류라는 겁니다. 꼭 계산 오류가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수가 아닌 예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홈테스트 채점하다 보면 좀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있죠. 4학년 2학기 같아요. 4학년 2학기 삼각형을 배우는데 그죠? 이등변 삼각형 학생들이 감점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개념 문제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은 그렇지 이거지 근데 이걸 써서 나는 실수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삼각형은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의 정이에요. 근데
또 여기하고 같이 세 각의 크기가. 그죠? 그래서 얘는 성질이거든요.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정삼각형의 성질이고, 실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정의는 요 두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죠. 개념 공부가, 그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실수가 아닌 거죠. 이거는 공부가 덜 된 거죠. 제가 여기에 지금 언급한 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명확하게 강조하거나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선생님은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학생이 학습 상태가, 학습 수준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오류, 이 부분까지 학생들은 실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학생들 심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원래는 아는데 실수로 틀렸다라고 하면 조금 야단을 덜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심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리면 일단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수는 이제 크게 요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실력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할 때 그 실력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진짜 실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진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1 더하기 1을 3 쓰는 정도가 진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수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실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를 똑바로라는 말은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은 쉽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념은 중요한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개념책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념을 대충 공부하면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완벽하게 돌리려면, 그죠?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차근차근 빨리 배워서 또 보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한번 볼 때 완전히 이해하고 까먹은 부분을 다시 채우는 게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볼 때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고, 이거는 진짜 반복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한번 볼 때 차근차근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혹시 까먹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되살리기 위해서, 혹은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실력이라 그랬으니까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고, 진짜 실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냐면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력 때문이다. 집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집중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일반적인 루틴한 계산은 빨리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빨리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집중해서 한 라인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계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학생들은 숙제를 많이 틀립니다. 숙제를 많이 틀리고, 시험을 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게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숙제에는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시험에서는 이런 오류가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숙제할 때의 집중력이 시험 칠 때의 집중력보다 그죠?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죠. 숙제할 때는 숙제해오면 많이 틀리는데 다시 풀라고 하면 혼자 다 맞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숙제할 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집중하지 않을까요? 숙제할 때 왜 집중하지 않냐? 왜 집중하지 않냐 하면 환경이 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인데 뭐 환경 안에 일단 다 포함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실수를 이야기할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그죠? 우리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계산 실수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중고생들은 이건 뭐 환경하고 상관없는데 중고생들의 오답은 이게 실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오는 겁니다. 몰라서. 대부분 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실수까지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몰라서 뭐 뒷문제 쫙 틀리니까 실수에 대해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닌 거죠. 왜? 어렵다. 수학이 어렵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은 초등학생 수학에 비해 점프가 확 있잖아요. 난이도 점프가 크기 때문에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신경 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실수를 신경 쓰려면 정말 최상위권 다 풀었는데 1번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죠.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저희 학원에서도 가끔 이제 정말 뒤에 거 다 맞았는데 앞에 거 진짜 이런 계산 실수로 틀린 학생이 진짜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도의 실수는 수학이 좀 쉬운 초등학생들,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서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환경 제가 여기 환경을 썼는데 뭐냐면 일단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의 성향이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초등학생 성향이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놀고 싶은 성향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플러스 성향. 학원 개수가 적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뭐 일주일에 어떤 학생들은 뭐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학원을 12개 다니던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개 다니더라도 그 한두 개 다녀도 그 한두 개에서 나오는 숙제는 빨리 끝내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할 때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빨리 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류가 많아지는 거죠. 성향도 이런데 만약에 학원이 아까 말씀드린 개수가 많다. 학원 개수가 많으면 뭐예요? 그 각각 학원의 숙제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죠? 해야 되는 건 전체적으로는 많은 겁니다. 내가 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학원이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또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답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 혹시 일단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학생이 실수가 너무 많다. 이런 실수가 너무 많은 학생. 숙제할 때 다 틀리고 시험 치면 괜찮고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 일단 평상시에 좀 학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수로 좀 줄여주시는 게 학생의 학습 환경을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덜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좀 빨리 하고 싶은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죠? 성향을 고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많은 양을 기계적으로 소화시켜 가지고 그죠? 뭐 계산하는 머신 같은 걸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습관이 이런 태도가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많아지면 더 빨리 하겠죠. 더 빨리 하려는 성향이 생기겠죠. 더 빨리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푸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1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50문제로 줄이고 1시간 안에 천천히 풀어라. 그리고 다 마치자. 실수 없이.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푼 건 말고 아는데 틀리는 문제는 안 나오게 하는 연습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문제, 연산 문제집을 많이 돌려가지고 실수를 줄이겠다. 연산은, 그죠? 연산 훈련은 연산이 너무 느려서 익숙해지는 연산에 익숙해져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연산 문제집을 푸는 거지 실수를 잡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연산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수를 줄여서, 그죠? 왜냐하면 문제수가 많아서 급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적은 문제를, 그죠? 천천히 집중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아이한테 줘서 그래서 이제 양을 줄여서 실수를 줄이고 그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평상시까지 이렇게 도달을 해서 그죠? 여기에는 100문제를 50문제로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100문제를 한 문제로 줄일 수도 있어요. 오늘 2문제만 풀자. 내일은 4문제만 풀자.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계산 실수 없이 한번 풀어봐. 그럼 아이가 동원할 거 아니에요. 뭐 검산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다 맞히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로, 그죠? 이렇게 2배씩 늘려나가서 뭐 몇 주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이제 계산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양을 줄여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좀 많죠. 그래서 사실 실수는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실수를 고치는 방법이 정말 있다면,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1960년대 그때 뭐 중학교 입시부터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그때부터 지금 60년 동안 수학을 하고 있는데 다 계속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연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산 실수를 개인적으로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환경도 다 다르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연산 실수를 줄이는 완벽한 솔루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제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개념적으로 공부가 완벽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게 실수처럼 아이들이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진짜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이면 그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학생 그런 수준이라면 집에 학습 환경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면 학원이나 양을 좀 줄이시고 학생한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계산 실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